자, 생물의 진화를 볼 건데 그 중에서 변이와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니네 다윈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지? 다윈아, 네, 다윈이 누구야? 다윈 생물학자? 생물학자. 자연 선택설을 주장한 이 진화설자예요. 진화론자. 그러면은 이제 변이라는 말이 뭔지 먼저 배워보자. 자, 사람도 변이는 쉽게 이런 거야. 어떤 집안에 머리가 있지, 전부 곱슬머리만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난 애기가 딱 보니까, 오! 놀랍게 생머리가 태어났어. 그럼 그게 변인 거야. 자, 그래, 거기에 변이의 뜻이 나와 있잖아. 자, 변이.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거기에 뜻이 있죠. 변이의 뜻은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같은 종이어야 돼요. 서로 다른 종에서는 변이라는 말을 안 해. 왜냐면 말과 소는 완전히 다른 종인데 말이 검게 태어난 거랑, 그치? 뭐 소가 검게 태어난 거랑 뭔 상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변이라는 말 자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예요. 형질의 차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어떤 집안에서 곱슬머리만 태어나다가 갑자기 생머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변이가 일어난 거야, 거기에서. 자, 이렇게 생물이 다른 형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에요. 자, 유전적인 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유전에 의해서 형질의 차이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그 유전을 배우잖아, 이제. 우열의 법칙도 있고 막. 그런데 우성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형질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 그랬거든. 근데 자, 이렇게 유전이 되는 변이가 일반적인 변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유전적 변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유전자의 차이로.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다를 수 있거든, 서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엄마를 더 많이 닮은 애도 있고 아빠를 더 많이 닮은 애도 있고 다르지. 이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에요. 그래서 자, 이 유전적 변이는, 자,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돼요. 유전되며, 자, 그리고 얘는 있지,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불러. 이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 만약에 굉장히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생물도 그게 진화가 이렇게 우수하게 됐는데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때?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에게 일반적으로 유전이 계속 일어나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변이에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자 거기서 보면은 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무당벌레 딱지 날개 무늬와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 호랑나비 날개 무늬의 색이 다양하다. 호랑나비라 그래서 날개 무늬가 똑같지가 않잖아. 그런 것들이 다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 이게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다.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유전자 차이의 원인은 또 뭐냐? 거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자, 유전자 차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자, 개체 사이의 유전자 차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자, 유전자의 차이 원인은 첫 번째, 자,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 첫 번째예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는 이제 어떤 형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면은 자, 돌연변이 자체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유전자 이상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 거기 하나 나와 있죠. DNA 유전 정보가 달라져 이렇게 나와 있잖아. DNA의 유전 정보가 달라져. 자,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손에게 나타나는 형질 이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돼요. 자손에게 유전이 된단 말이야. 돌연변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있지 유전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전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이 유전병은 특히 유전이 돼요. 자손에게. 그 자신의 유전자가 엄마의 아빠의 유전자하고 조금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좀 결함이 생겼어. 근데 그 결함을 가진 유전자가 그 자손에게는 또 전달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에요. 자, 우리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의 구별이 존재해요. 자, 그 유성생식에서 자, 생각을 해봐. 아빠가 만드는 정자의 유전자들이 다 달라. 전부 달라요. 그리고 또 엄마가 만드는 난자의 유전자가 완전히 또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타나겠죠.
형질의 자손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잖아. 한 집에 자, 그 집에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여러 명의 애들이 다 똑같이 생기나? 아니죠.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유성생식을 하는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얘네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태어나는 자손들이 그처럼 형질이 다양해지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연선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자연선택. 자, 말 그대로야. 자, 생명체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생물들이 자연이 야 너는 살아남기에 적합해라고 자연이 선택하지 못한 개체는 다 죽어나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먹이 경쟁을 하는데 자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개체는 어때? 소멸할 거 아니야. 굶어 죽고. 자 그런 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뭐냐면 자 개체 중에는 자 쉽게 이런 거야. 기린이 있다. 기린. 기린이 지금은 현재는 목이 되게 다 길죠. 기린은. 근데 봐봐 나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나무가 있는데 목이 자 이렇게 생긴 기린이 있고 목이 이렇게 긴 기린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놈은 밑에 있는 나뭇잎을 다 따먹은 다음에 먹을 게 없어지면 못 먹죠. 높이 있는 거. 근데 목이 긴 놈은 밑에 것도 먹을 수 있고 위에 것도 먹을 수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체 중에는 여러 가지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변이의 개체들 중에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들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나는지 보자.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데 자, 나와 있죠?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을 한단 말이야. 적응한다. 그런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가 자,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죠.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됐니? 자,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만 결국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야. 여러 가지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 설명에 이제 자연 선택에 여러 개가 있네. 그 밑에 한번 봐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같은 종의 생물물이 이게 벌레가 있어요.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 근데 이 벌레 중에 나뭇잎 색과 똑같은 벌레가 있고 나뭇잎 색하고 완전히 다른 벌레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나뭇잎과 색깔이 다른 벌레만 쏙쏙 다 잡아먹어. 그러면 나뭇잎과 색이 같은 벌레만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지. 그러면 걔네들에 의해서 자손이 남겨지면은 나뭇잎과 똑같은 색의 자손만 태어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더라.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거기에 진화와 자연 선택설 요거를 또 배워볼 거예요. 진화와 자연 선택설. 자, 진화의 뜻이 그럼 뭐냐? 진화의 뜻이 뭐냐면, 자, 생물의 기능이나 형태 등이 있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다. 진화에 의해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생물의 자, 오랜 시간에 걸쳐 생물의 모양이나 기능 등이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물이 변해가는 현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생물은 진화에 의해서 매우 다양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학에서 말하면은 이런 거야. 모든 생물은 있지 세포 하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공통의 조상에서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 쉽게 가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얘네들 생물들은 맨 처음에 지구에 태어난 단세포 생물이 조상인 거야. 그 단세포 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여러 생물로 모양도 바뀌고 기능도 변하고 그러면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게 바로 진화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인지 보자.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설. 자, 거기에 보면 자, 같은 형질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말 그대로 한번 써보자.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자, 불리할 수도 있어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꼭 그것만이 좋은 형질이 아니란 얘기야. 쉽게 가면 있지 이런 거야. 새 부리가 단단하고 튼튼하기만 하면은 좋으냐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야. 새 부리가 이렇게 생긴 새가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단단한 이런 모양을 가진 부리만 좋은 부리냐? 근데 그 새들이 사는 곳이 있지. 먹이가 흙 속에 이렇게 갯벌 같은 곳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 단단한 부리로 이 흙을 파고 벌레를 잡아먹기 힘들겠지. 이럴 때는 새 부리가 어떠니 이렇게 뾰족하고 길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래,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리가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리가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형질이라 그래도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적응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난모양 적혈구. 자, 난모양 적혈구는 사람의 피는 있지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래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야.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놈하고 이놈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훨씬 누가 더 크겠니? 이거 정상인 게 훨씬 더 산소를 많이 운반할 거 아니야. 근데 있지?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 들어봤지? 모기라든지 막 이런 거에 물리고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리거든? 근데 얘는 말라리아에 잘 걸려! 근데 얘는 안 걸려! 그래서 이런 거야. 사람의 적혈구가 원래는 정상 적혈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던 마을을 살펴보니까 있지? 하나 둘씩 적혈구가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또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환경에 자 이거 봐 말라리아라는 환경에는 얘가 적응이 훨씬 더 쉽지만 정상적인 곳에서는 이 적혈구의 적응이 훨씬 더 쉽죠. 산소를 훨씬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데를 한번 보자.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지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아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뭐냐면 자 정상적인 적혈구보다 생존에 불리해요.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특징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일수록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개체가 많아진다야. 많다. 이게 바로 자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하기 훨씬 좋더란 말이야. 그런데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윈의 자연 선택 과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연 선택설이 나오죠. 자 다윈의 진화론으로 자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 자 선택되어 생물이 진화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다윈의 진화론으로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아 그리고 자손의 형질이 전달되는 과정 이게 유전이죠. 과정을 반복하여 진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자연선택설이라고 그러는데
자, 자연 선택의 과정이 있어. 자, 과정은 첫 번째. 자, 과잉 생산과 변이에요. 이거 꼭 순서 외워야 된다. 과잉 생산과 변이. 자, 과잉 생산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자, 한 집단에서 있지. 생존할 수 있는 그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겨. 그러면 봐봐. 개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개체들끼리 서로 먹이 경쟁을 해야 되겠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온 대로 볼까요? 생물은 먹이나 서식지 등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생물은 자 먹이 서식지 등 먹이 서식지 등 자,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야. 이게 과잉 생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미 한 집단을 보면 있지. 어떤 요만한 상자에 개미를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개미의 숫자가 1000마리라고요. 근데 1000마리의 개미가 살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데 만약에 2000마리가 되잖아. 그러면 2000마리가 이 속에서는 다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0마리가 여기서 죽어요. 왜냐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놈만 또는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는 살아남고 죽이거든. 또는 1000마리가 다른 데로 떠나야 돼. 여기서 1000마리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개체들 간에 과잉 생산된 개체 간에 개체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요.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 이게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과잉 생산과 변이 다음에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에요. 자, 이거를 생존 경쟁은 어떤 학교에서 먹이 경쟁이라고도 하더라. 요거 같은 말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개체 간에 딱이죠. 배우자, 먹이, 서식지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요. 자, 이걸 생존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하고 드디어 생존한 놈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게 바로 자, 자연 선택이에요. 자, 자연 선택. 자,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 생존하게 되죠. 이게 자연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됐다 이런 얘기예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되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연 선택된 형질이 어떠니 오랜 시간에 거쳐 자,
이게 바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전과 진화. 자, 자연 선택된 형질이 자, 오랜 시간 축적되고 자손에게 전달되며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이에요. 이 다윈의 진화설은 이제 사회적인 또는 과학적인 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어떠냐면 우리 우생학이라는 거 들어봤어? 우생학? 또 우생학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뛰어나게 태어난 놈만 살아남는다. 이거거든. 그리고 또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영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었지 옛날에. 그랬을 때 영국이 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내세운 게 바로 이 우생학이에요. 야, 니네는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야. 니네는 열등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니네를 지배를 해줘야 니네는 살 수 있어. 이런 원리거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뭐라 그럴까? 그거를 하나의 정당화시킨 개념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게 바로 다윈의 진화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났고요. 자, 뒤에 이제 하나 더 넘겨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생물 다양성. 자, 첫 번째 자연 선택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자연 선택과 생물 다양성. 자, 거기 보면 지구 생태계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고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처음 조상과는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나타나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걸 그대로 써볼까요?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자, 환경에서 생물은 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됐고요. 자, 그러고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복되어 자, 최초의 자, 조상과는 다른 최초의 조상과는 다른 형질을 가진 객체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 자, 생물이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야. 자, 여기는 바닷가. 바닷가에 그 갯벌이야, 갯벌. 여기는 산속에 숲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강가야, 강가. 근데 여기에 사는 새들이
똑같은 새들이 살았는데 어떤 새들이 살았냐면 자, 새 부리가 두껍고 굵은 놈이 있고 가늘고 긴 놈도 있고 그리고 뾰족한 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새들이 있었거든. 그것들이 계속 태어날 때마다 계속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갯벌에서는 여기 갯벌에 숨어있는 지렁이, 갯지렁이 같은 걸 파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놈만 살아남아. 그리고 산속 숲에서는 나무 열매 딱딱한 열매를 깨뜨려 먹을 수 있는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만 살아남아. 강가에서는 또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놈만 살아남더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한 종류의 부리만 가진 애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 세 군데에서 새 부리가 다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최초의 조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종류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자연선택과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해요.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물 다양성에서는 저 세 가지만 배우면은 끝나버릴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은 뭐가 유전적 다양성이냐면, 자, 유전자에 차이가 생겨요. 같은 종의 생물이라 그래도 유전자가 다르면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겠지. 그래. 그래서 같은 생물이라도 유전자 차이에 의해 자,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 수도 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자, 기린의 목이 짧은 놈하고 긴 놈하고 이런 놈들이 다양하게 태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목이 긴 놈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그렇게 만약에 전체가 다 목만 짧은 기린으로 태어난다고 해봐. 그러면 환경이 변하면 나뭇가지에 나뭇잎들이 굉장히 높은 데만 달린다면 그 목이 짧은 기린만 태어나면 다 굶어 죽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유전적으로 목이 긴 놈도 태어나고 짧은 놈도 태어났을 때 자,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나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들로 많아져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거기에 이런 말도 있죠.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수가 많아져요. 적응할 수 있는 개체수의 확률이 커지죠. 자, 이게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서식지, 이 일정한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생물 종류예요, 종류. 자, 이걸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어떤 지역의 숲에서는 사슴만 사는 게 아니고 토끼도 살고 사슴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이렇게 일정한 서식지에 살아가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종 다양성이 크다는 말은 자, 일정한 지역에 자,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을수록 많고 분포가 비슷해야 돼요. 자, 분포가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숲에 사슴은 100마리 사는데 토끼는 1마리 살아. 뱀도 한 2마리밖에 안 살아. 그러면 거기는 종 다양성이 큰 게 아니에요. 사슴도 30마리 살고 토끼도 한 25마리 30마리 살고 뱀도 한 20마리 살고 막 이렇게 종류도 많고 개체수도 많고 그 분포가 비슷할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해요. 알겠니? 자, 거기 자 뭘로 나와 있냐면 종 다양성 비교할 때 가하고 나를 봐봐. 자, 가에 보면은 야, 동글동글한 나무만 됐다 많지.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별로 적죠. 그러면 얘는 종 다양성이 큰 게 아니야. 근데 옆에 봐봐. 분포하는 게 어때? 고르게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지. 이럴 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불러요. 종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아이나 네, 조금 졸리기 시작했지? 네, 그래. 조금만 참자. 요즘 많이 덥지? 네, 아유, 밤에 그냥 아주 선생님도 집에서 밤새 아침 한 8시까지 저녁 때부터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켜놓고 그러고 자야 돼. 너무 더워. 요럴 때 더위 안 먹게 조심해야 된다. 자, 요게 종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또 바로 들어갈까요?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종류예요. 생태계 종류. 자, 생태계 종류는 뭐냐면 사막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또는 바닷가라는 것과 다르죠. 그리고 숲. 맞니? 그 다음에 높은 산의 정상 쪽.
등등등. 이런 게 다 생태계 종류예요. 자,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래서 숲에 봐봐. 그냥 나무만 있고 숲만 있는 것보다는 숲에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그래야 생물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존재하지.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동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고요. 자, 생태계 다양성이 클수록 종 다양성과 그 다음에 자, 유전적 다양성도 커져요. 환경에 적응,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다 보니까 더 적응하기에 쉬워진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요게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야.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이 뭐냐? 거기에 나와 있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자, 자, 인간은 어떠니?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내죠. 우리 곡식도 들에서 얻어내고, 바다에서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식량도 바다에서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날아다니는 새들도 우리 고기도 얻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얻어내거든, 인간들은. 그럴수록 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활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 여기서부터 많은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야.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우리는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자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자, 요것만 그냥 이거는 제목만 설명하면 끝나요. 제목만.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자, 첫 번째 뭐가 있니? 서식지 파괴죠. 그치? 우리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낸다고 있지? 가운데로 꾹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만한 생물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도로를 낸다고 이걸 뚝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생물이 격리가 돼버리는 거야. 격리되면서 다양성이 줄어들죠. 그럼 봐봐. 니네 로드킬이라는 말 들어봤지? 생물들이 번식기가 되면은 여기 있는 생물하고 여기 있는 생물들이 짝을 찾아서 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면 달리는 차에 깔려 죽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제목만 쓸 거야. 제목만. 거기에 서식지 파괴와 간편화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읽어보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해결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생태 통로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생물질이 이동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과 남획. 자, 그럼 봐봐. 불법적으로 잡지 말라는 걸 막 잡아대. 그러니까 생물이 멸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있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그냥 말로 써주면 이거 그냥 옆에 건 읽어보면 되거든.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은 뭐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야. 서식지 파괴 단편화가 됐으면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고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고, 그치? 그래서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또는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예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기후가 변하면서 요즘에 TV에 한번 봤나? 그 해수욕장에 있지? 해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떼로 몰려있는 그림 막 사진들 나오더라고 뉴스에. 근데 그중에 푸른색 해파리들 같은 경우는 독성이 되게 강하거든. 그런 거한테 쏘이면은 퉁퉁 붓는데요. 자, 그런 게 있어.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 다음 네 번째. 자, 외래 생물의 유입. 이거 들어봤어요? 자, 외래 생물의 유입 중에 우리 그 황소개구리 들어봤지? 황소개구리. 야, 이 황소개구리가 양서류인데 원래 파충류가 양서류를 먹이로 하고 진화했거든.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오히려 야, 이 황소개구리는 뱀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막 그 개 있지, 개 바닷가재 뭐 개 이런 거 세상에 개까지도 잡아먹고 그래. 움직이면 그냥 달려들어서 먹어. 이런 것들이 외래 중에 유입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는 것들이지. 자, 이게 감소 원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노력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자,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은 역시 거기에 그냥 읽어볼 거예요. 그거 니네도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자, 첫 번째. 생물의 서식지를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들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생생물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 그래.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환경오염 방지 대책, 기후변화 해결 방안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 간의 생물들이 이동하는 거 금지시키는 게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 쭉 읽어보면 여기까지가 단원 하나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냐면 자, 실험 한번 하는 거 보자.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자연 선택 과정 모의 실험 나와 있지? 자, 과정 봐봐. 빨간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네 가지 색깔의 과자를 10개씩 올려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자를 젓가락으로 한 개 집어 도화지 밖으로 꺼내. 그러니까 빨간 도화지 위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여러 가지를 놓은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뜨자마자 보이는 색을 젓가락으로 잡아서 15개를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어떠니? 빨간 도화지 위에서 빨간색은 잘 눈에 안 띄지? 그러니까 다른 색을 집어들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남은 과자의 개수를 색깔별로 센 다음 표에 기록하고 이후 남은 과자의 색깔의 비율에 맞춰서 총 15개 과자를 추가로 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거기 남아있는 과자 색깔별로 15개를 더 추가해서 넣어.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색깔이 도화지 색과 같은 과자만 거의 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자, 옛날에 영국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그걸 공업 암화라고 했는데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있지 숲속에 흰색 나방하고 검은색 나방이 같이 살았거든.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았는데 그 당시에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숲이 깨끗했어요. 숲이 깨끗하다 보니까 나무가 하얀색 나무에 흰색하고 검은색이 붙으면 검은색이 눈에 잘 띄지. 그래서 새들이 검은색 나방만 잡아먹었거든. 근데 공업이 발달하면서 매연가스가 막 발달하고 그러면서 나무의 색이 어두워졌어. 그러면은 어떤 나방이 눈에 훨씬 더 잘 띄겠니? 하얀색 나방이 잘 띄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 나방이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알겠지? 다이나 끝났어.